어차피 돈은 이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잘 때 전화기를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잔대잖아요. 그깟 연봉 몇 천만 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금일은 대기업 임원의 비율이 전체 직원 수 대비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 아시죠? 다트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사업보고서를 찾아보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개의 기업을 뽑아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 들어가지고요.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등기 임원들의 인원하고 그분들이 받은 전체 연봉이 나와요. 1인 평균도 나오고요. 이제 등기 임원에는 아무래도 기업에 이제 오너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저희는 아무래도 오너의 이야기와 오너의 평균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년생으로 시작해서 임원이 되는 그게 관심사잖아요. 미등기 임원을 가지고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일단은 그 5개 회사의 평균 직원 수가 47,500명이었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 주니까요. 그런데 미등기 임원의 평균은 348명이었어요. 비율이 이제 0.73%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전자공시에 나온 자료는 임원들 348명의 평균값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48등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 한 174등 정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시된 연봉을 받으려면 0.73%가 아니고 그 반인 뭐 한 0.37% 될 가능성이 0.37%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전체 직원 수 대비 임원의 숫자니까 뭐 어쨌거나 임원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6억 4,800만 원이었어요. 월 5,400이에요. 그 바늘구멍을 뚫으면 월 5,400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45% 세금 낸다고 치면요 3천 초반이 되겠죠. 한 달에 월급으로 3천만 원 받는다는 게 사업이 아니고 그냥 월급으로. 네, 제가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5개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따르게 조사를 한 거는 뭐였냐면요. 식품회사가 연봉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 한 평균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 5개를 뽑아갖고 임원들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2억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큰데요. 다시 이제 대기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을 5개 구간 나눴을 때 가장 상위 구간, 그러니까 0%에서부터 20%, 그분들의 저축률이 대충 35% 정도라고 봐요. 연봉이 6억 5천이면 한 달에 대략 5,400을 받는 거고요. 실치령은 이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0%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1,200을 저축하는 거고 1년이면 대략 이제 1억 4천 조금 넘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남네요.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한 돈이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이 되는 게 정말 바늘구멍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팀장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본부장이 될 자신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봤거든요. 당시에 저희 본부가 20명 조금 넘었는데 제 또래, 제 위아래로 3, 4살 분들 보면은 다 스카이, 최소한 뭐 회계사, 감정평가사, 아니면 뭐 CFA 다 저보다 그런 면에서는 우위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영업을 잘하고 좋은 딜을 많이 가지고 오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었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거죠. 아, 이게 임원이 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구나 해서 그게 저한테 중요한 퇴사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원이 된들 1년에 1억 4천 모았어요. 그럼 5년이면 7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원을 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임원을 5년간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임시 직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아,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임원이 아예 그냥 계열사 대표이사인데 잘 때 전화기를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잔대잖아요. 임원이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약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장까지만 하고 일부러 안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길게 하려고. 예. 그 바늘구멍을 뚫어서 임원이 됐는데 5년을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7억.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 어렵게 뚫고 올라간 보상으로서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 생활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임원이 되기 전에 잘리는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돼도 소득의 천장이 명확하고 그러니까는 결론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차피 어려울 거면 오너가 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오너가 된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누구 연봉은 4천만 원이라더라. 현대중공업인가가 저때 연봉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속으로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어차피 돈은 이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나 투자로 버는 건데 사회 초년생이 직장을 택할 때 직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냐거든요. 그 일을 많이 하면은 이걸 밖에 나가서 내 사업으로 쓸 수 있다. 저는 이게 연봉 억보다도 더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입사부터 한 10년 동안은 진짜 감사하게 이런 정통 시스템을 돈 받고 가르쳐주네 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다녔었어요. 특수 기술직인 거였잖아요. 수천억 수조를 막 다루니까요. 정리하면 임원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돼도 그 혜택이 어마무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된다. 회사를 택하고 업무를 택할 때 이것을 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건지 그깟 연봉 몇 천만 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이상 스낵트랍 이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